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미국장이 조금 강하게 조정받아서 내일 우리는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와중에 오를 만한 주식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마이너스 3% 이상의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나스닥이 2%나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1% 넘는 하락으로 출발할 거는 뭐 당연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미국장이 뭐 얼마나 빠질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그거를 맞출 수 있다면 뭐 지금 전 재산 팔아가지고 숏에다가 걸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건 이겁니다. 증시가 하락폭이 얼마나 되든 이 하락의 영향은 최소한 며칠은 갈 텐데, 그동안 오를 만한 섹터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요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미국 증시가 막 다 떨어지는 와중에 오른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신 관련주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 연구진이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을 거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한 섹터가 될 것이다, 과거 코로나처럼 뭐 10배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당연히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똑같은 소식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힘은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작년 말이었던가요? 조류 독감이 이제 사람한테 걸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공포에 잠시 떨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과거처럼 엄청나게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은 이것 또한 뭐 짧은 테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증시가 크게 급락하는 거, 이 걱정은 아직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경기 둔화 우려로 증시가 빠지다 보면은 언제든 그 해지 성격을 가지는 그러한 주식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그 스토리에 맞아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 백신 관련주가 증시가 안 좋을수록 한 일주일 정도는 위아래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주 내일부터 조금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기 투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크라 종전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날지, 물론 최근 들어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되지만, 이 또한 단기간 흐름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약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저 기리시도 좋아하는 섹터다 보니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미국에서 어떠한 소식이 나왔길래 또 자율주행인가 봤더니 머스크의 정보 효율부 도지죠, 도지. 여기가 자율주행 감독 공무원을 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율주행 그러한 규제 때문에 그 꿈을 펼치지 못했던 머스크가 직접 공무원들을 날리면서 이제 나를 규제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규제가 풀릴 거라는 그러한 뉴스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증시 하락 출발은 뭐 당연한데요. 코로나 관련주, 우크라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쪽은 혹시나 상승을 해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 주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미쳤죠. 아, 조정받을 때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조금은 떨어졌다가 이제 한 21선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120일선 맞고 떨어졌는데 이 또한 21선 55,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지지받고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건전한 조정이죠. 다음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2.4%나 급등했고요. 알테오젠 또 21선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고, 매동입니다. 최근 외국인은 뭐 계속 들쑥날쑥,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거의 2달 넘게 순매수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조금 올라서 1438.5원, 유가는 70달러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크게 하락했죠.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1% 넘는 하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미국 채권입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4.43.
비트코인입니다. 일요일 오후 기준 또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가 넘는 큰 하락 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미국 증시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봐도 이제 쓰리봉을 만드는 모습, 고점 3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 미국 경제가 좀 불안하고 차트상 또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루에 3%씩 뭐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날만 아니라면은 국장은 "야 이걸 버티나? 야 이걸 말아 올리나?"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잘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난 2 년간 너무 많이 달려왔죠.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S&P 500이 2년 넘게 20%씩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 피로감을 이제 푼다고 볼 수 있고, 그 반면 국장이랑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못 달렸던 만큼 오히려 미국장이 약할 때 투자할 만한 나라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증시, 중국 증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간 급등했죠. 조금의 조정은 당연하겠네요. 이번 주는 쉬어가는 걸로 하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또 해지주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가능성이 보이는 거는 세 가지 중 하나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랑 자율주행은 조금 약할 것 같으니까 빼고, 그 대신에 한한령 관련주가 그 관심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마침 한한령 관련주가 관심을 받은 게 이틀 전, 그때도 미국 증시가 약한 흐름을 나타냈죠. 그러한 부분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코로나 관련주랑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딱 이번 주 증시 안 좋을 때만 잠시 보는 관련주고, 한한령 관련주는 추가 소식에 따라서 몇 개월짜리 관련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매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되죠. 최근 많이 급등했던 조선, 방산, 로봇, 바이오 등등 이쪽의 조정의 계기가 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공매도 나왔을 때 막 바이오 엄청나게 공매도 쌓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 재현될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을 들어도 내가 만약에 조선, 방산, 로봇, 바이오 여기만 투자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꾸기도 당연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라고 지금 좀 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매도가 온다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한 5% 정도, 10% 정도만 다른 데로 좀 옮겨 놓는 방법도, 혹은 현금 마련했다가 공매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별일 없으면 그때 사는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HD현대일렉트릭, 한솔케미칼,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IG넥스원, 삼성전자우, 네이버, LS일렉트릭, 하나에로스페이스, SK텔레콤, 하나비전,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입니다. HD현대중공업, 현대차, 신한지주, 하나시스템, 카카오, 유한양행, 하나오션, HD현대마린솔루션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엔비디아 제2의 HBM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죠. 바로 소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관련주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록3가 공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록 관련주가 급등했고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한한령 해제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지속성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조선주에서 사실상의 매도 리포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도록 하고, 금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하는 걸 나타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소비 심리의 바로미터라고도 불리는 월마트의 미래 실적이 안 좋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철강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GM이랑 동맹을 맺으면서 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SM 하츠투하츠 걸그룹이 나옵니다. 에스파유로 처음으로 나오는 신인 걸그룹인데요. 이제 어떻게 데뷔할지 보도록 하고,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신세계건설 상장 폐지가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금통위가 열립니다. 55%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반이죠. 수요일입니다. 진짜 큰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겠죠.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이제 미래 실적이 월마트처럼 안 좋게 나온다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 4분기 GDP 수장치 발표. 기아 EV 데이가 열립니다. SK하이닉스 임직원 자사주 30주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한 자사주는 즉시 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진 않겠죠. 금요일입니다. MSCI 지수 리밸런싱일이 있습니다. 전부 다 편출된다고 합니다. 미국 PC가 발표됩니다. 아이폰 16이 국내 출시, 미키 17 국내 개봉이 있습니다. 관련주가 움직일까요? 에르코스라는 기업이 스펙 합병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 발급일입니다. 꼭 받길 바래요. 그리고 다른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뭐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국내 증시 휴장일이 있고요. 중국 양회 있고요. 중국 양회 이런 것들이랑 이제 한한령이랑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이제 달력을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도 잊지 마시고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